노년의 해외여행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 회복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활동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건강 문제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긴 비행 시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부종이나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후나 음식은 소화 문제나 면역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비행 후 다리가 부어오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떠난 70대 김 씨는 출국 후 3일째 거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 의료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출국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하고 만일을 대비해 종합여행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중 감염 및 질병 위험도 생각보다 큽니다. 공항, 비행기, 호텔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 있는 질병이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동남아 여행 중 위생이 좋지 않은 수돗물을 마셨다가 심한 장염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만 마시고 길거리 음식이나 덜 익힌 음식은 피해야 하며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 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백신이나 예방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비용은 만만치 않으며 특히 유럽이나 미국 여행은 1인당 5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해야 할 때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거리 이동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와 회복의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이동하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65세 박 씨 부부는 7일간의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 이상 피로감에 시달렸고 감기 증상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짜고 하루 일정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장거리 이동을 줄이고 숙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선택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는 것도 체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짐 및 부상 위험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여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돌바닥이 많은 유럽 도시나 정비가 덜 된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이 씨는 프랑스 여행 중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회복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팡이나 보행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야간 이동은 최대한 피하고 호텔 내에서도 안전을 위해 불을 켜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해외여행은 젊은 시절과 달리 단순한 즐거움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건강 관리와 재정 계획, 현실적인 일정 조정, 그리고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여행은 여전히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여행은 오히려 큰 후회와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고려한 현명하고 신중한 계획이야말로 노년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준비만 철저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이 넉넉하고
자산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루함과 무의미함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분명히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긴 여정입니다. 단순히 몇 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이상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단지 자산을 소비하고 여행을 다니며 보내는 것만으로는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60대 부부는 은퇴 후 연금과 저축이 넉넉했지만 정작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매일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은퇴를 즐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여행과 골프가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 여유는 충분했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경제적 준비만을 생각하고 삶의 준비를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노후 삶의 만족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돈만으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없고 무료함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무력감, 삶의 의미 상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이나 자녀 양육처럼 명확한 역할이 사라진 이후 스스로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여유 외에도 건강,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학습과 성장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여행도, 외식도, 여가도 무의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웃고 대화할 친구, 동료가 없다면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취미나 관심사도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듯 살아간다면 점점 삶의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등산을 취미로 삼은 65세 남성은 매주 산을 오르면서 건강도 지키고 산악회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또 틈틈이 수채화 그림을 배우며 평생 해보고 싶었던 꿈을 늦게나마 실현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건강, 취미, 인간관계가 고루 갖춰져 있어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 이후 별다른 준비 없이 매일 TV와 인터넷만으로 시간을 보내던 또 다른 60대는 점차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노년기는 삶을 소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단지 쉬고 소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를 넘어 내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갖추고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를 찾아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원봉사나 후배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준비입니다. 돈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까지 모두 준비되어야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을 투자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삶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은퇴 후에는 훨씬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건강을 점검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제적 여유를 넘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경제적 여유와 건강이 갖춰졌다고 해도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다면 금세 삶의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반면
작고 소박한 취미 하나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이 적고 꾸준히 즐길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등산입니다. 등산은 별다른 장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큰 비용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한국처럼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매번 다른 산을 오르며 새로운 풍경과 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르막길을 걷는 것은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 효과를 가져오고 심폐기능 강화와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A씨는 매주 한 번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게 가기 때문에 노년기 운동으로 특히 추천됩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단체 수업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65세 B씨는 지역 수영 강습반에 등록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수영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취미입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온몸을 고루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탁구는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빠른 반응과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의 위험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지역 복지관이나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 꾸준히 운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을 활용해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 같은 채소를 키우는 것은 소소하지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손수 키운 채소를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경험은 성취감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는 과정은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70대 C씨는 베란다 텃밭을 가꾸면서 매일 아침마다 채소에 물을 주는 일이 하루의 소중한 루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요가는 무리한 운동 없이도 근육과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명상을 함께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정신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으로 집에서도 쉽게 요가와 명상 강의를 따라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전신 근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연을 만끽하며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꾸준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60대 D씨는 매일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체력 향상은 물론 삶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자전거 타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해방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정서 안정과 창의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취미입니다. 손을 사용하며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정서적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화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컬러링북에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 E씨는 은퇴 후 미술관을 자주 찾으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손끝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종이 한 장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비용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오카리나 같은 악기는 배우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한 악기로 인기가 많습니다. 음악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70대 FC는 은퇴 후 하모니카 연주를 배우며 지역음악회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드는 소박한 취미 하나가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작은 취미를 찾아보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나 건강한 몸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취미와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무료하게 느껴진다면 결국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도 취미 활동이 노후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취미 활동은 우울증 발병률을 약 10%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기대 수명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68세 A씨는 은퇴 후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다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으면서 하루의 작은 목표가 생겼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역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해보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쉽게 무료함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지내던 70대 B씨는 처음에는 편히 쉬자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웠고 이를 통해 매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노년기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가벼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란 경제적 안정, 신체 건강에 더해 정신적 풍요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풍요로움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소박하더라도 목표를 세워 매일매일 의미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건강, 그리고 취미와 목표라는 3가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요소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기본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산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넉넉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삶의 의미를 잃고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은 필수 조건이지만 결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플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노후 행복의 기본 토대입니다.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자주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미와 목표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로부터 얻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쉽게 무료해지고 자존감과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작더라도 나만의 취미, 나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와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